사는 게 이렇게 살림을 정성으로 하고 정리하고 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딱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간과 삶의 가치를 찾아드리는 더 프레젠트의 공간 에디터 소미쌤 이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 향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님들이 LH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기획안을 제안하셔서 저희 더 프레젠트 공간 에디터 선생님들과 함께 주거 개선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된 댁들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요. 정리가 끝나고 3주 뒤에 정리 코칭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살면 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방문 상담을 갔을 때는요. 집 정리를 하려면 물건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 정리 전체를 컨설팅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 정리는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과정으로 하는지 가감 없이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집 정리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이 댁은 작가님 댁인데요. 현관 입구에 방이 하나 있고 거실 공간이 있는 주거 형태의 1인 가구예요. 이런 경우에는 방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상과 수면을 나누어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댁은 침실로 사용은 하고 계셨는데요. 가구 위에 가구가 놓여져 있고 방문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는 가구 배치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반드시 가구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관 입구로부터 시작한 작은 수납 가구들로 한 사람이 이동하기에도 너무나 불편한 동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냉장고 앞에 배치한 소파와 그 뒤에 자리한 서재 공간뿐만 아니라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덩치의 옷장들과 책장들은 그 어떤 물건도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베란다에 자리 잡고 있는 캐비넷은 통풍과 채광에 방해가 되고 싱크대 앞에 놓인 수납 가구들 때문에 식사 준비하는 것도 여의치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막상 작가님은 TV에서 보면 집 정리하면 물건부터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앞으로 책을 써야 하는 초고들이고 유품들이어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니 지하실 창고에 일부 책들만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책만 옮겨드린다고 나머지 정리를 하실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2차 방문을 해서 집 정리는 물건 버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께 중요한 서재 공간과 일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가구 배치와 물건의 제자리 찾는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더니 정리를 하기로 어렵게 결정하셨어요. 자, 드디어 정리 날인데요. 현관 입구부터 크고 작은 수납 가구가 양쪽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수납 가구들을 많이 들이시는데요. 자, 이 댁도 신발장의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용도의 물건을 넣어 놓으셔서 현관 입구에 신발장 대용으로 작은 수납장을 놓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신발장의 본래의 용도를 살려주면 되니까 입구에 자잘한 가구들은 모두 배출하고요. 필요한 다른 봉사자 댁에 기부하시기로 하셔서 다른 댁에 쓰임에 맞게 잘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에 자리한 오픈 수납장들은 작은 공간을 더욱더 어수선하게 보이고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수납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오픈 가구와 자잘한 수납 도구들 역시 다른 댁으로 이동해서 빛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자, 현관 입구의 모든 자잘한 가구들을 밖으로 배출을 했고요. 냉장고 앞에 있는 소파도 잠시 복도로 배출해 놓았습니다. 주거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물건을 분류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공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과 가구들은 사전에 관리팀의 양해를 구해서 한쪽 공간에 모두 보관을 해 놓았어요. 자, 드디어 책상과 책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인 농이 있던 자리에 서재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이 드디어 떠나갑니다. 안녕.
농들이 나가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던 초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하나 꺼내서 앞으로 책을 쓰는 자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초고들을 어떻게 보관할까 실장님과 의논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책장 배치를 했고요. 밖에서는 박현옥 본부장님이 작가님과 함께 섹션별로 책을 분류해서 모두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얼추 소재 공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작가님은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공간을 환하게 밝혀줄 LH 주거 개선 사업의 지원비로 농이 들어오거든요. 그 농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쪽이에요. 자, 농이 자리를 잡고요. 본격적으로 주방 정리와 담당 선생님들은 의류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의류는 일단 종류별로 모두 분류를 한 다음에요. 작가님이 하나씩 입으실 것들만 골라서요. 남긴 것을 다시 옷걸이에 걸어서 옷 전체를 걸어서 수납을 해드리는데요. 옷마다 길이가 다르겠죠? 옷 길이에 맞게끔 옷봉의 위치를 다시 설치를 하고요. 모든 옷들과 또 스카프, 모자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수납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옷장을 고르실 때는요. 선반이 없이 옷봉만 있는 것들로만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옷의 길이에 맞춰서 옷봉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200%, 300%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신발장에 있던 선반을 찾아서 신발 정리를 모두 끝냈고요. 욕실 앞에 김치 냉장고와 유명무실하게 있던 화장대는 주방 앞으로 위치해서 콘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욕실 앞에는 안방에 적층되어 있던 고가구를 내었어요. 종교존도 예쁘게 DP를 해드렸고요. 맨발로 청소하고 계시는 박현옥 본부장님 혼자서 일 다 하신 것 같네요. 끝까지. 와, 근데 집이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져. 네. 본인 스스로도 대견하죠.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해요. 가구 배치와 물건의 제자리 찾는 기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고가구들은 욕실 앞으로 빼내었고요. 거실장 안쪽으로 쫙 밀어서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해드렸어요. 거실장에는요, 헤어에 관련된 드라이기, 머리빗, 머리끈 같은 걸 넣어드렸고요. 가운데 서랍에는 의료기기, 아무래도 실버세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한 곳에 모아드렸고요. 원적외선 침대 아래에는 의료기구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이것이 바로 물건의 제자리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재는요, 책상 뒤로 책장을 기역자 형태로 배치를 했고요.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게끔 종교존을 좌측에 자리 잡고 그 옆에는 프린터기 배치를 해주었고요. 제가 준비했던 테이블 러너가 좀 짧고 옆에가 보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장 최애장품인 꽃무늬 패턴과 박현옥 본부장님의 최애장품인 초록색 테이블보를 가져와서 새롭게 DP를 해드렸더니 작가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목각 인형들이에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다 만들어 주셨던 그런 인형이래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옷장 위에다 배치를 해 드렸고요. 기존에 옷장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흰 옷장을 새로 산 거는 실버 세대들은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크고 답답하고 실용성도 없는 옷장이 정면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겠죠. 그래서 냉장고와 높이가 비슷한 키가 낮은 옷장을 구입을 하고요. 공간이 넓고 환하게 보이기 위해서 흰색 옷장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물건의 제자리인데요. 자, 고가구 내왔던 곳에는요,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의약품, 약품을 이곳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찾아서 드실 수 있게끔 자리를 배치를 했고요. 그 아래는 욕실 앞이기 때문에 속옷과 잠옷 같은 것들을 넣어 놓았어요.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입으실 수 있게끔요. 그 옆에 키가 낮은 가구에는요, 치존을 만들어 드렸어요. 손님들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이 아예 서랍에다 티와 다가를 담을 수 있는 우드 플레이트도 함께 넣어 드렸어요.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찾아서 사용하면 되니까 편리하겠지요. 그리고 이 화장대는요, 콘솔처럼 이렇게 자리를 해서요, 간단하게 요리하실 때 아일랜드 식탁처럼 사용도 하시고요. 또 서랍에는 나가실 때 필요한 선글라스와 안경, 외출용 수건, 또 마스크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해 드렸고요. 그 아래 공간에는요, 마침 이렇게 굴러다니는 바퀴가 있어서요, 이곳에다가 쌀떡, 그래서 쌀을 새로 부으실 때나 꺼내실 때는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바로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 먹거리인 식재료들을 이곳에 수납을 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 그릇은요, 당연히 아래 공간에 확장형 성반을 이용해서 매일 쓰는 머그컵, 국그릇, 밥그릇, 접시 모두 이곳에 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사용하는 컵들은 손님들이 꺼내면 되니까 그 위에 공간에 넣어 드렸어요. 유리컵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시지만 또 손님들이 올 때는 쓰기도 한다고 해서 맨 위에 공간에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념이죠. 보통은 양념은 하부 공간에 넣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허리 굽히고 무릎이 아프시기 때문에 실버 세대들은요, 양념을 이렇게 상부 공간에 회전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조미료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면 요리하냐고 쓰겠죠. 그래서 손님용 그릇도 바로 이곳에 수납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정리가 끝났는데요. 정리가 끝나고 작가님이 복지사님께 요정이 마법을 부리고 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이렇게 자기 집이 바뀐 것보다도 더 기쁘게 복지사님들 이렇게 모두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집 정리라는 것은요, 물건 버리기부터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답니다. 어느 댁이나 발달 시기에 맞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갈 자리가 발달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그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내가 살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들, 그러한 일을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거 공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물건 버리기부터 한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남겨서 여러분한테 유익한 공간 편집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꼭 실천해보세요. 정말로 복이 저절로 들어온답니다. 정리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정리 코칭 어떻게 진행하는지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겠지요? 여러분 건강하세요.